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조체와 공용체 13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C에서 제공하는 여러 데이터형을 이제 우리가 공부했는데 13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구조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구조체는 시스템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체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사용자 정의 우리가 데이터형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조체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예, 구조체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체는 이제 우리가 변수 하나하나를 이제 선언해서 개별적인 변수 선언할 때는 데이터를 이렇게 사람 이름, 나이, 주소 이런 그죠?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체가 이렇게 생겼는 이제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이제 정보를 이걸 모두 모아서 그룹핑해서 같이 이제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내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공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나의 이름, 나의 나이, 나의 주소, 그죠? 한 사람의 이제 정보가 하나의 데이터형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제공하는 게 구조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분수 같으면 분자, 분모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분자, 분모 정보를 하나의 이제 데이터형으로 내가 같이 그룹으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해보자. 이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구조체고요. 이제 학생 정보 같은 경우, 그죠? 우리가 학번이 있고 또 이름이 있고, 그죠? 학점. 자, 이 세 개의 변수를 모두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형으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구조체에 나온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구조체를 쓰려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자, 1번 단계입니다. 그죠? 자, 구조체 쓰려 그러면 구조체 데이터형의 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우리 교재에서 구조체 틀, 구조체를 정의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조체 틀을 만들어주고, 자, 그러면 이 구조체라는 데이터형에 내가 어떤 이제 개별적인 이 데이터를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형으로 쓰느냐. 자, 아까처럼 나의 이제 이름, 학점 정보, 그 다음에 시수, 이런 정보를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형으로 처리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구조체 틀을 만듭니다. 그죠? 이게 1단계 구조체 정의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데이터가 3개가 아니라 4개다. 그럼 계속 이렇게 나열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의 개수만큼 순차적으로 우리가 일반 변수 선언하듯이 자, 그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서 이렇게 중괄호로, 대괄호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1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시스템한테 내가 이제 이런 스트럭처 렉처라는 구조체를 이렇게 이제 쓰려고 내가 데이터형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는 자, 이 만든 이 구조체를 내가 int나 double이나 이렇게 다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 타입처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체를 나타내는 struct 키워드가 나오고 자, 이렇게 내가 구조체 이름을 lecture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해서 이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자료형으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구조체 정의 구문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일단 이제 구조체는 자, 키워드 struct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 구조체 태그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내가 구조체를 정의할 때 구조체가 이제 여러 개 정의해야 될 때도 있겠죠. 해서 각 구조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 해서 구조체 태그 이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그죠? 구조체 태그 이름을 주고 이 구조체에 어떤 개별 변수들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나열해 줍니다. 자, 해서 이 각각의 변수를 우리가 멤버 변수, 그죠? 예, 멤버 변수, 필드 이렇게 부릅니다. 해서 자, 이렇게 데이터형과 각각 개별 변수를 열거해주고 자, 이 대괄호로 이렇게 묶은 다음 자, 세미콜론이 이렇게 반드시 와야 되겠다, 그죠? 해서 오른쪽에처럼 아까 우리가 봤듯이 자, 이 구조체에 우리가 정의 구문은 자, 각각의 구조체 안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우리가 선언해주고 중괄호를 묶어서 자, 이렇게 이제 구조체
틀 만드는 작업이다. 자, 이게 이제 새로 내가 만드는 데이터형이죠. 내가 새로운 데이터형을 만드는데 이 데이터는 자, 이 우리가 문자열 1개, int 2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형이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조체 정의가 끝나면 이제 내가 변수 선언 할 때 변수 선언 앞에 바로 뭐가 온다? 데이터형이 오죠. 네. 데이터형은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 struct와 구조체 태그 이름을 그죠? 같이 쌍으로 이 두 개의 단어가 이게 뭐다? 데이터 타입이죠. 네, 데이터 타입. 그래서 여기처럼 자, yours 변수 하나 선언할 때 또 우리가 쉼표를 구분자로 해서 변수를 여러 개 한 라인에서 이렇게 변수 선언할 때 같이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변수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요 코드는 그죠? 다른 교재, 참고 교재에서 가져왔는데, 자, 우리가 구조체를 보면 이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타입 DF가 이렇게 보입니다. 타입 데피니션의 약자겠죠? 타입 재정의하는 구문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방금 봤듯이 구조체 정의를 해주고 변수 선언할 때 변수 앞에 이제 내가 데이터형을 적어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단어가 두 단어가 옵니다. 그죠? 그래서 단어 두 단어가 길고 또 번거롭기 때문에 주로 쓰는 방법이 자, 이렇게 데이터형을 재정의 합니다. 자, 타입 df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구조체를 내가 앞으로 스튜던트라고 이렇게 부르겠다. 그죠? 데이터형을 재정의하는 이런 구문을 통해서 자, 우리가 타입 df 이런 우리가 키워드를 쓰면 앞으로는 이 구조체를 내가 그죠? 스튜던트로 이렇게 변수 앞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다시 볼 텐데, 자, 이렇게 우리가 구조체 정의할 때 이제 나타나는 변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타입 df다. 그죠? 네. 자, 그 다음 얘기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고 이제 변수 초기화하는 얘기입니다. 자, 변수 초기화. 자, 변수 초기화라는 얘기는 변수 선언하면서 바로 값을 어사인하는 경우를 우리가 초기화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그래서 자, 이 구조체는 배열처럼 이 구조체 변수 안에 이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배열처럼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자, 뭐로 구분? 자, 쉼표로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의 이제 데이터의 값을 이렇게 저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열 자, 이렇게 첫 번째 홍길동 이름이 자, 네임 필드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액트 넘버 계좌번호에 1001 이렇게 저장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계좌 잔고 자, 이렇게 30만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그래서 구조체 변수 초기화는 뭐 배열하고 그죠? 예, 유사한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구조체의 멤버 접근 연산자입니다. 그죠? 구조체는 이제 여러 필드, 다시 말해, 구조체는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를 내가 접근할 때,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읽어서 출력할 때, 아니면 그 각 필드에 내가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자, 그 각각 우리가 변수, 개별 변수에다가 저장할 때 접근 연산자가 자, 이렇게 우리가 점 연산자로, 그죠? 점 연산자로 씁니다. 아까처럼, 자, 마인에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이름과 계좌번호, 그 다음에 잔고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값을, 자, 이 액트 넘버, 계좌 넘버의 이제 값을 다른 값으로 업데이트 하려고 할 때, 그죠? 자, 구조체 변수 이름, 마인, 그 다음에 점, 그죠? 우리가 멤버 변수 이름, 이렇게 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구조체는 구조체 이름, 구조체 변수의 이름, 점 멤버, 요거는 하나의, 그죠? 하는 역할이 한 개 변수가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죠? 변수의 데이터 저장하고,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출력하고 할 수 있는, 그죠? 자, 그런 형태로 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코드에서 값을 업데이트 해줬는데, 자, 구조체 변수, 안에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출력, 뭐, 아니면 데이터 출력, 이런 일은 어떻게 할까요? 자, 방금 했는 얘기랑 같습니다. 그죠? 코드에서 한번 보면, 자, 샘플 코드. 자, 이 구조체는,
자, 정수 데이터 두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체입니다. 그죠? 예. 아마 이 좌표점 정보를 X축, Y축 좌표점 정보를 이제 저장하기 위한 이제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구조체 지금 요 부분이 뭐라고요? 구조체 정의다. 틀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구조체가 정의되어 있고, 자, P1 변수는 자, 데이터형이 뭐다? 방금 우리가 선언한 구조체 이제 포인터 타입의 변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구조체 변수는 구조체가 정의가 먼저 돼 있어야 되겠다. 틀을 만들어 주고, 자, 이후에 이제 변수 앞에 데이터형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변수 선언과 동시에 값을 자 p1.x의 제로값, 그죠? p1.y의 1값을 이렇게 저장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 이후에 자 p1 변수의 자 x 필드 값을 20으로 이렇게 그죠? 값을 업데이트 해 줬네요. 그죠? 네. 그래서 구조체 변수 이름, 그다음에 우리가 이 연산자랑 자 필드 이름 이렇게 결합해서 하나의 단독 변수처럼 이렇게 이제 동작합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 네. 네, 그러면 스캔F로 데이터 입력받을 때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그죠? 네, 스캔F. 그 다음에 뭐? 자, 그죠? 내가 이 데이터 받는 데이터형에 자, 지금 우리가 형식을 정수니까 %d 줘야 되겠죠? 자, 어디에? 자, p1.x에 저장하려고 하면 네, 초소연산자 붙고 p1.x 해서 자, 구조체 변수 이름 점 필드 이름 자, 이 우리가 구조체 안에 있는 개별 변수들은 자, 이렇게 단독 변수랑 동일한 방법으로 그죠? 쓰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우리 교재 구조체에 그죠? 구조체 멤버 이제 개별 변수의 데이터가 다시 이 데이터형이 이 구조체 그죠? 구조체 안에 있는 개별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구조체인 그죠? 자, 우리가 구조체 데이터 타입이 이제 데이터형의 변수가 내포된 구조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자, 여기 구조체가 날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체 구조체를 데이터형을 만들어 줬습니다. 만들어 줬고 그 다음 이 그림에 보면 이 사용자의 이제 계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체가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아까는 이제 여기 사용자 이름, 계좌 번호, 잔고 이런 필드가 있는데 앞에는 내 계좌 개설 일자 저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필드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이 데이터 타입이 뭐다? 그죠? 위에서 만든 그죠? 구조체죠. 그래서 구조체 안에 구조체 타입에 다른 그죠? 개별 변수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struct account 타입의 변수 자,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요. 자, 이 변수의 이제 초기화를 그죠? 보여주는 구문이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첫 번째 필드가 또 이제 구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대괄호를 생략해도 되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첫 번째 우리가 개별 원소가 구조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 변수를 선언하고 난 뒤에 자, 이 날짜 정보를 출력해 주려고 그러면 오픈에 있는 날짜 정보를 오픈에 있는 이어나 먼스나 데이 정보를 출력해 주려면은 이 멤버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 아까처럼 이게 점 연산자 쓰면 됩니다. 그죠? 점 연산자. 자, 어떻게 해요? 자, 이 printf %d 그 다음에 미 변수, 자, 구조체 이름.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멤버 변수가 뭡니까? 오픈이지요? 점, 이어.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 안에 우리가 이 각각 개별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구조체일 때는, 자, 이렇게, 그죠? 우리가 점 이 연산자를 구분자로 해서
똑같은 우리가 아까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 변수에 있는 오픈 필드의 이열 값을 출력해라 할 때, 자, 그죠? 자, 이렇게 점 연산자를 구분해서 쓰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얘기는 구조체 정의가 어디 돼 있느냐. 자, 위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수의 유효 범위를 얘기했는데 변수도 그랬죠. 자, 변수도 이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자, 지금 프로그램에 미치는 이제 영향이 틀리는데 자, 우리 그림 13-14 이 그림을 보면 자, 지금 어떻습니까? 구조체 데이트에 대한 이 정의는 메인 함수 윗부분, 그죠? 함수 바깥 부분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함수 바깥에 정의되어 있는 우리가 변수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전역 변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죠? 해서 이 첫 번째 구조체는 이 사용 영역이 우리가 프로그램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죠? 해서 전역 변수와 마찬가지로 이 구조체도 전역 범위의 사용 범위를 가진다. 그래서 이 우리가 struct date는 지금 현재에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되더라도 다른 파일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고 자, 근데 자, 이 struct account는 어떻습니까? 메인 함수 안에 있습니다. 그죠? 자, 메인 함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이 선언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 네, 메인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이 구조체도 하나의 데이터형이기 때문에 이 구조체 정의가 어디 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자, 구조체 변수의 대입. 네. 그래서 이제 구조체 변수가 자, 지금 여기 홍하고 원하고 그죠? 데이터 타입이 같습니다. 그죠? 네. 자, struct student 해서 이 변수의 두 개의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같을 때, 자, 홍에 있는 데이터를 자, 이렇게 원으로 저장해라 해서, 자, 이 구조체의 데이터 타입이 같으면, 자, 이게 assign 연산자, 그죠? 자,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의 값을, 각각의 가지고 있는 값을, 자, 왼쪽에 있는 이 원 변수에다가 저장해라. 요 구문이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조체에서 각각의 개별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같더라도 만약에 구조체의 이 정의에 그죠? 구조체 데이터형이 다르면 그죠? 얘는 이제 데이터형이 다르다고 이렇게 인식합니다. 해서 데이터형이 다를 때는 이제 쓸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형이 같다면 이 변수 간에 어떻게 하나의 변수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어사인하는 그죠? 우리가 저장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조체 변수를 우리가 어사인은 된다고 했는데 비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자, 원하고 배하고 만약에 구조체이고 이 구조체의 데이터 타입이 같다. 그러면 이게 두 개, 필드가 만약에 안에 내부적으로 세 개의 개별 변수를 가지고 있는 구조체인 경우 이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CS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오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 이 변수에 있는 각각의 개별 이 변수의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각각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이것처럼 그죠? 자, 이 우리가 구조체의 각각 개별 변수별로 그죠?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해서 필드별로 자, 해서 첫 번째 필드가 같은지 그죠? 예, 두 번째 필드가 그죠? 예, 같은지 세 번째 필드가 같은지 네. 자, 여기는 왜 나는 연산자가 붙습니까? 네, string compare는 이 두 개의 우리가 이 필드가 이 string 필드를 비교해서 같으면 제로를 반환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로를 반환하니까 not 이 연산자를 붙이면 그죠? 이 친구들이 참이 되겠죠. 네, 해서 자, 각각 string 비교의 결과 값에 이렇게 not 연산자가 붙었습니다. 해서 이 구조체 변수는 비교 연산자는 한꺼번에 비교는 못 한다. 각각의 우리가 개별 원소별로 필드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지금 이 if문은 이
변수의 한 개의 필드만 비교하는 경우죠. 그죠? 한 개 우리가 변수만 비교할 때, 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도 자, 캐릭터 포인터하고 캐릭터 배열의 차이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캐릭터 포인터 보면, 자, 캐릭터 포인터도 이렇게 문자열 저장할 수 있는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문자 배열도 이렇게 우리가 문자열 스트링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문자 배열은 이 메모리에 일단은 내가 늘 문자 포함해서 이 문자의 길이가 12개가 될 때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메모리를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배열은 이렇게 자, 스트링 카피를 통해서 그죠? 값을 이게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이렇게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캐릭터 포인트는 어떻다고 했나요? 자, 이 변수는 포인터 변수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오는 스트링은 이 데이터 값으로 시스템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다른 영역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주소만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주소만 저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 여기 이 포인트 변수의 문자를 그죠? 아까처럼 배열처럼 스트링 카피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자, 업데이트 해라 이런 작업이 안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자, 이것처럼 우리가 코드에서 우리가 포인트 변수에 이거는 시스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역에 저장을 하고 주소를 저장해라. 요거는 되고요. 네.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캐릭터 포인트하고 캐릭터 배열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다. 자, 요거를 이제 구비를 했었어야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뭔가 값을 저장해야 되는 경우는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자 배열을 써야 되겠다. 그죠? 우리가 메모리 할당이 되는 문자 배열을 써서 이제 쓸 수가 있겠고, 자, 캐릭터 포인터는 코드에서 우리가 문자열 상수 저장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죠? 해서 값을 업데이트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코드에서 바로 이렇게 문자열 상수를 저장하는 경우 이렇게 캐릭터 포인터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캐릭터 포인터, 캐릭터 배열, 자, 이 차이를 이제 조금 구분을 해야 되겠다. 자, 13.2에서는 이제 아까 조금 자료형 재정의 얘기를 조금 봤는데요. 네. 그래서 타입 df 이 우리가 키워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입 df 그죠? 자료형을 재정의해라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입 df의 우리가 구문은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고요. 타입 df가 나오고 기존에 있는 그저 자료 유형 이름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형이 먼저 오고 이 데이터형을 또 다른 이름으로 자, 새로운 별칭으로 내가 이렇게 부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한 개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자료형, 그죠? 별칭을 여러 개 또 만들 수가 있고요. 한 라인에서. 그래서 예를 보면 이제 우리가 시스템에서 쓰는 데이터형으로 자주 보는 사이즈 언더바 t. 자, 이 데이터형이 사실은 자, unsigned int. 자, unsigned int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이름을 재명명해 주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말해서 unsigned int나 size 언더바 t나 같다. 그죠? 예, 해서 우리가 이 별칭을 그죠? 이제 쓰기 unsigned int를 조금 더 자, 우리가 짧게 또 의미가 unsigned int가 어디에 쓰이느냐 자에 따라서 자, 내가 이름을 이렇게 size 언더바 t로 실질적으로 모든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 데이터형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int를 앞으로 프로피스로도 부르겠다 이런 의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타입 재정의를 이용해서 데이터형의 이름을 내가 그죠 또 다른 이름으로 내가 별칭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 DF는 실질적으로 구조체가 이제 만들어진 코드를 보면 흔히 우리가 쓰는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자, 구조체를 정의하고요. 자, struct date를, 자, 이 구조체를 앞으로 date라고 이렇게 명명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구문을 통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수행되고 나면 어떻다? 앞으로는 struct date 대신에 뭐로? 데이트, 그죠? 우리가 워드로 이렇게 데이터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는, 그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쓰는 방법, 타입, 재정의를, 자, 이렇게 구조체 우리가 선언할 때 바로 앞에 붙여서 태그 없이, 그죠? 여기는 태그가 안 붙었죠? 네, 태그 없이 바로 구조체, 자, 중괄호 열고, 자, 앞으로, 자, 이 구조체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이 구조체를 앞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부르겠다. 그래서 여기는 자, 이게 변수가 아니라 뭐다? 자료형이다. 그죠? 네, 자료형 구조체를 앞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부르겠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조체의 이제 여러 핵심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구조체도 자, 지금 데이터형이니까 포인터 변수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구조체도 이제 우리가 구조체 타입의 배열을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자, 구조체 타입의 이제 포인터 변수 선언, 그죠? 네. 네, 그죠? 자, 구조체도 데이터형이기 때문에, P는 어떤? 네, 포인터 변수입니다. 어떤 포인터? 네, 구조체 렉처 타입의, 그죠? 우리가 데이터의 주소를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로 이렇게 선언되어 있죠. 해서 구조체도 우리가 일반 데이터형, 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 인트나 캐릭터, 더블, 그죠? 에서 할 수 있는, 그죠? 모든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내가 이제 간접적으로 실제 그 메모리에 내가 참조하려고 하면 일반 변수에서는 자, 우리가 간접 참조 연산자 이 별표 썼습니다. 그죠? 네, 별표 쓰는데 자, 구조체에서 또 많이 쓰는 연산자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이 화살표 연산자입니다. 그죠? 자, 여기 자, P가 구조체에 그죠? 우리가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해서 자, 이 OS에 그죠? OS 변수에 이 우리가 주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OS가 지금 값이 첫 번째는 문자열이 들어 있고요. 네. 2, 3, 3 이렇게 각각 필드에 값이 들어 있는데 자, 그러면 P를 통해서 OS에 있는 우리가 이 메모리를 참조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거 지금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죠. 자, 첫 번째 방법이 자, 이렇게 화살표를 쓰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네, 우리가 간접 참조 연산자 방법을 씁니다. 그죠? 해서 우리가 앞에서 일반 변수에 대한 포인터 했을 때 쓰는 방법. 근데 구조체에는 그죠? 반드시 이렇게 앞뒤로 이제 괄호로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그죠? 괄호를 이제 묶지 않으면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괄호, 별표,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괄호 닫고 자, 이런 형태로 쓰거나 아니면 자, 이 화살표 연산자로 씁니다. 해서 두 방법 중에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자,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자, 데이터 입출력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이 P를 통해서 자, 지금 OS 메모리에 있는 자, 지금 OS 변수에 있는 각각의 필드 값 데이터 입출력 어떻게 하나요? 네, 방법은 같죠? 네, 이렇습니다. 네, 스캔F로 자, 포인트 변수 화살표 그다음에 자, 우리가 개별 변수 이름. 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자,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네임 필드와 크레딧 필드 둘 다 이렇게 스캔F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포인터 변수, 그 다음에 화살표, 그 다음에 필드 이름. 자, 포인터 변수, 화살표, 필드 이름. 자, 이런 방법으로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간접 참조를 하는 이제 방법. 그죠? 네. 그래서 13.2는 표에서 이제 이 P가 포인터 변수일 때 각각의 멤버 우리가 개별 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 자, 화살표 연산자, 그 다음에 점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점 연산, 이 두 번째 방법은 자, 간접 연산자 앞뒤로 이렇게 중괄호를 반드시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자,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자, 만약에 우리 화살표가 없다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 해서 화살표가 없으면, 자, 어떻게? 지금 네임 필더에, 그죠? 자, 첫 번째 원바이트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동작하게 됩니다. 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앞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그죠? 자, 요거를 갖다가 기억을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구조체 배열입니다. 그죠? 예, 구조체도, 그죠? 우리가 배열로 쓰죠. 네. 그래서 구조체 배열. 자, 지금, 구조체 렉처가 이제 정의가 돼 있고요. 자, 구조체 틀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내가 스트럭트 렉처를, 자, 이렇게 렉처로 한 단어로, 그죠? 데이터형을 재정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C는, 그죠? 배열이다. 그죠? 배열이고, 데이터 타입이 구조체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배열 선언과 동시에 자, 각각의 원소의 데이터 값을 이렇게 그죠? 이제 우리가 대괄호를 이용해서 자, 초기화한 구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열의 사이즈가 생략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자, 구조체 데이터가 3개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크기가 3으로 이렇게 결정되겠지요. 자, 밑에는 포인터 변수가 구조체의 그죠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자, 지금 포인터 변수가 자, 배열의 이름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배열처럼 자, 이 배열을 포인터를 통해서 배열에 접근할 때는 이 포인터가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포인터가 배열 이름처럼 쓸 수 있죠. 네, 해서 pi.name 그죠? 네,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해서 자 구조체도 구조체 배열 많이 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구조체는 자 구조체 변수의 이름 그 다음에 우리가 인덱스 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연산자 점 연산자와 개별 자 필드 이름 그죠? 우리가 필드 이름을 써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자 우리가 공용체 얘기는 안 했는데요. 네. 자 공용체는 실질적으로 개념은 쓰는 방법은 구조체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13장에서는 이제 구조체를 정의하고 변수 선언하고 이제 이거 데이터를 입력받고 출력받는 일.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이 구조체도 다른 데이터형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구조체 포인터 쓸 수 있고요. 다 배열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구조체 포인터 배열. 자, 여기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